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제 버크사에서의 주주총회를 앞두고 영상을 올렸었죠. 뭐 여러 가지 종목 얘기를 했지만 특히 애플에 대해서 약간 좀 심도 깊게 여러분께 제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뭐 간단히 요약하자면 애플이 현재 1분기 그리고 2분기 최대한 물량을 할인을 해서라도 밀어내면서 실적 방어를 하고 자사주 매입을 하고 소각을 해서 주가를 방어하고, 그리고 3분기에 좀 승부를 보는 아주 쥐어짜는, 다른 말로는 좀 배수의 진을 치는, 잘 되면 좋지만 안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약간 좀 승부수를 거는 그런 경영 전략을 썼다라는 얘기를 좀 풀어서 제 생각을 얘기해 드렸는데, 이거는 바꿔 얘기하면은 굉장히 주식 투자로 보자면 굉장히 도박적인 측면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잘 될 수도 있지만 여차하면은 좀 많이 잘못될 수도 있는 이런 현재 전략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어제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버크사에서의 주주총회가 열리고 워렌 버핏이 굉장히 많은 물량의 애플을 매도를 했다라는 걸 얘기를 했죠.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저와 같은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제가 워렌 버핏이라는 건 아니고 걱정하는 게 좀 비슷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 외에도 좀 사실은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제가 현재 투자하고 있는 이런 스탠스라든지 이런 포지션이라든지 이런 마인드가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도 뭐 따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제 스타일대로 하는 건데 계속 이렇게 비슷한 느낌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버크셔에서웨이랑. 그래서 뭐 일단 제가 느낀 가벼운 느낌을 한번 말씀을 드렸고, 버크셔에서웨이 주주총회에서 워렌 버핏이 한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이 저의 아주 내리에 꽂혔어요. 뭐 그냥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이 버크셔에서웨이 주주총회 핵심은 현재 극도로 많아진 미국의 국가 부채를 기업의 세금으로, 물론 다 충당할 수는 없겠지만 기업의 세금으로 충당하려고 할 것이다라는 게 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워렌 버핏이 생각하는. 근데 이걸 뭐 앞에 애플을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애플을 판 거에 대한 좀 뭐랄까 변명? 뭐 안도시키는 그런 지나가는 말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매체도 그렇고 좀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반대예요. 애플을 판 거는 그런 어떤 승부를 거는 경영 전략에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전지향적인 그런 투자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펼쳤기 때문에 워렌 버핏은 꽤나 크게 회수를 한 것 뿐이고, 그거는 그 건으로 끝난 거고, 그리고 어떤 투자 전체적인 이 전략의 핵심, 워렌 버핏이 생각하는 핵심은 국가 부채를 기업 세금으로 충당하려고 할 것이다. 지금 현재 20%의 세금을 30% 그 이상으로 올릴 수도 있다. 물론 하지만 나는 국가에 기여하는 이런 세금을 잘 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미지 메이킹까지 해서 딱 끝맺음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핵심이에요. 이게 뭐냐면, 자, 잘 보세요. 자, 기업에 부과되는 세금을 높인다. 그럼 기업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 부과된 세금만큼 상품의 가격을 올린다. 아니면 이와 반대로 가격을 내린다. 물론 이 앞단에 한 문장이 있어요. 세 번째, 세금 회피를 한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정도가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스탠스예요. 그래서
1번에 대해서 풀이를 좀 보자면, 자, 가격을 올린다. 그럼 당연히 물가가 오르겠죠? 그러면 금리를 못 내리겠죠? 그러면 지금도 굉장히 파산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점점 더 윗단으로 올라가겠죠? 기업 파산이 더 늘어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업률이 높아진다. 실업률이 높아지면 100% 침체가 온다. 침체가 오면 정부에서 돈을 푼다. 그럼 또 어디로 가요? 또 다시 여기로 가는 거예요.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른다. 금리를 못 내린다. 기업이 더 파산한다. 더 실업률이 더 높아진다. 더 큰 침체가 오면 또 돈을 푼다? 이렇게 돌다 뻥 하겠죠? 그게 1번이에요. 자, 2번. 가격을 내린다. 자, 물건값을 올렸는데 안 팔려요. 그러면 가격을 내리겠죠? 가격을 내렸는데 가격을 내리면 기업의 마진이 약해지겠죠? 기업의 마진이 약해지면은 주가 방어를 하기 위해 감원을 하겠죠? 그럼 실업률이 높아지겠죠? 그럼 침체가 옵니다. 그럼 또 돈을 풉니다. 또 이렇게 갑니다. 이것도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다 붐. 자, 세 번째. 세금 회피를 한다. 근데 이미 세금 회피에 대한 규제가 어느 정도 좀 보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가만 보고 있을까요? 규제가 더 심해지고 완전히 피하지 못한다. 기업 경쟁력이 약화된다. 계속 악순환이 되겠죠. 그래서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스탠스가 모두 의미가 없어진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불안해 보이는 미래가 높은 확률로 보인다 라고 밖에는 할 수 없어요. 그거를 워렌 버핏은 그냥 짤막하게 국가의 재정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현재로서 할 수 있는 건 얘네들이 뭔가 아주 극도로 긴축 정책을 해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진 않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기업의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는 것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오마하의 현인이 밝힌 아주 중요한 한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뭐가 됐든 기업에 굉장히 안 좋을 거고, 그거는 결론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질 거다라는 걸 함축적으로 얘기한 거라고 저는 받아들였어요. 자, 버크셔 해서웨이의 현금성 자산이 발표된 게 250조. 250조. 근데 이 250조가 캐시가 아니라 단기 채권과 같은 현금성 자산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현재 미국의 단기 채권 연 5%예요. 250조에 연 5%면은 연 12.5조의 수익이 나요. 하지만 여기서 20%의 세금을 떼면 세금 2.5조를 내고 내 프로핏 마진이 10조 원. 환상적이죠? 이 회사가 뭐 삼성처럼 사람들 공장에 다 때려놓고 10조 원을 버는 것도 아니고 갖고 있는 현금으로 흡사 사채업자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미국 정부로부터 순이익 10조 원을 벌어들인다. 굳이 이러한 리스크를 안고 무리할 필요가 없다. 무리하고 싶어도 현재 시장은 너무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거와 비슷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어요. 굳이 적정가가 온 종목이 없는데 이거를 무리해서 때려 넣어서 뭐
단타를 치려는 것도 아니고 굳이 비싼 걸 내가 뭐하러 사냐. 주식과 채권의 비중은 중요하지 않다. 살 게 없으면 채권에 넣어서 연 배당 5%를 받으면 그게 베스트다 라고 생각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하지만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께 제 생각을 설명을 드렸는데, 하지만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주식을 다 팔고 도망가시라는 게 아니고, 이미 사놓은 좋은 종목의 좋은 가격은 그냥 꽉 쥐고 가면 되는 거고, 절대 시장을 떠나면 안 된다.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더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잘 될 거다. 분명히 잘 될 거다. 라고 생각하면서 투자를 해야 돼요. 내가 아주 잘 산 거를, 잘 산 것까지 날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항상 시장을 떠나면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좋은 종목이, 좋은 가격이 오면은 아무리 앞이 깜깜해도 사야 돼요. 용기를 갖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실 제가 도와드린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용기를 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다만 현금성 자산, BIL 또는 SGOV, 단기 채권은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보유를 하는 것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뭐 주식과 채권 비중이 뭐 7대3이니 8대2니 이런 틀에 나를 맞추지 말고, 내가 어떤 좋은 종목이 좋은 가격에 왔는데 1차 매수가가 왔어. 그러면 내가 여기에 전체 금액의 뭐 10에서 20%를 넣었어. 그리고 이제 2차 매수가를 넣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조금 내려오다 튕겨 올라갔어요. 그럼 그 나머지 돈은 그냥 올라가는 걸 더 살 필요 없이 그냥 그 남은 돈을 단기채권에 때려 넣고, 물론 2차 매수가까지 갔다면 이제 그거까지 때려 넣고 이제 조금 남은 돈을 단기채권에 넣으면 되겠지만, 아쉽게도 우리는 너무 잘 맞춰서 지금까지 작년부터 2차 매수까지 간 적은 한 번도 없었죠. 그래서 굳이 그렇게 이제 올라간 거는 그냥 놔두고 나머지 돈은 다시 연배당 5% 주는 단기채권에 넣어놓고, 또 우리가 다음 타깃으로 하는 그 종목이 좋은 가격이 오면 이걸 이제 덜어서 그걸 사면 되는 거고, 안 오면 많은 거고 그냥 나는 연 5% 먹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마인드를 베이스로 해서 투자를 하면은 절대 잃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잃을 수가 없고, 물론 이게 드라마틱하게 큰 돈을 단기간에 벌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마음 편하게 꾸준히 복리를 누리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투자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시고, 근데 지금 현재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사실 여러분들은 저와 비슷하게 투자를 하고 있다면 마음이 편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시장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제가 지지난주 라이브, 한 3주 전 라이브 했을 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계속 뭐 위아래로 하루하루 위아래로 왔다 갔다 계속 하면서 우하향을 할 거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침 사고 싶은 게 있는데 전날 떨어졌고 오늘 갑자기 막 올라. 그러면 이게 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져요. 이게 대부분의 개미들의 이제 마인드가 이런데, 뭐 근데 제가 워낙 이 부분을 설명을 많이 해서 아마도 그런 걸 계속 쫓아다니진 않으시겠지만, 위로 갔다 밑으로 갔다 이거 계속 쫓아다니다 보면은 계좌 살살 녹거든요. 그렇게
그렇게 하는 거는 도박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이 차분하게 투자를 하되, 지금은 굉장히 더 좀 꼼꼼히 제품을 살펴봐야 돼요. 제품이라는 건 이제 종목. 우리가 뭔가 살 때 굉장히 꼼꼼하게 잘 살피잖아요. 물건 같은 거 살 때. 그런 것처럼 지금은 개별 종목을 굉장히 꼼꼼하게 잘 살펴봐야 돼요. 이 회사의 어떤 상품이 어떤 대체가 가능한 상품인지, 대체 불가능한 상품인지, 시장에 대한 지배력이 압도적인지, 점유율이 압도적인지. 근데 이 상품에 들어있는 기술이 갑자기 뭔가가 툭 튀어나와서 흡사 평온했던 바이오 섹터에 비만약이 갑자기 기술이 튀어나오면서 화이자가 죽어나가고, 이런 것처럼 이런 내가 알지 못한 어떤 기술들이 툭 튀어나와서 갑자기 내가 보유한 종목이 착살나진 않을지 정말 꼼꼼히 살펴보고 그 종목의 적정가를 기다렸다가 사야지만 시장이 아무리 흔들려도 좋은 투자를 해나갈 수 있다라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점이에요. 그래서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 바이오도 그렇겠지만 나스닥 테크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엔비디아에 대해서 얘기를 굉장히 수번을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는 엔비디아가 독점하고 있지만 갑자기 뜬금없이 예전 애플이 M1 칩을 발표했던 것처럼 갑자기 뜬금없이 뭐 어떤 빅테크에서 혹은 어떤 다른 업체에서 뭔가를 발표할 수도 있어요. 뭔가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투자하는 거를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버크셔에서의 주주총회를 보고 정말 중요한 게 아주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나와서 이에 대한 좀 제 포리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차트 분석을 할 때 사실 저는 재무제표를 볼 때 넷 프로핏 마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워렌 버핏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넷 프로핏 마진보다는 오퍼레이팅 인컴을 더 중요하게 말하라고. 그래서 나한테 얘기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후에는 차트 분석을 할 때는 내 프로핏 마진보다 영업이익을 더 중요하게 한번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면은 영업이익에서 또 비영업적인 그런 이자라든지 뭐 이런 해지하는 파생적인 부분까지 모두 다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게 이제 넷 프로핏 마진인데, 굳이 그것까지는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이 사업의 본질적인 이익이 잘 나는지 오퍼레이팅 마진은 인컴을 잘 봐야지 된다라고 어제 갑자기 뜬금없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종목을 분석할 때 오퍼레이팅 마진을 제일 중요하게 좀 참고를 해서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방송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20분이 다 됐네요. 네, 하여튼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자가 많진 않지만 구독자가 그렇게 막 많아지는 건 원치 않아요. 이렇게 정신없고, 정말 꼭 보시는 분들과 함께 돈을 많이 버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